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박지훈 변호사,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2말 3초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월 중순까지 증인은 잡아놨고요. 2월 중순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고 박한철 소장의 퇴임은 막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1월 말입니다. 3월 13일, 14일이 두 번째 이정미 재판관인데 그 전에 해야 되는데 특검 수사하고 지금 볼 때 특검이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를 하거든요. 그냥 문영표 전 장관 바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아마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기소하면서 그 기소 자료를 그 증거 자료를 만약 헌법재판소에 넘긴다 그러면 정말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끝나고 나면 헌재 재판관들끼리 한 14일에서 14일 정도, 2주 정도 이제 수기를 거듭하죠. 법리도 따져보고 해당되는지 여부도 보고하는 건 그건 필수입니다. 그때 결정문을 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이전 그 정도에 빠듯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언론에서 혹시나 이제 빨라지면 뭐 인용적이고 늦어지면 뭐 기각이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자꾸 보도가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지 좀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9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과 8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자체의 권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9명 또 가급적이면 8명인 상태에서 이 결정을 내려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또다시 부정되고 7명밖에 안 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지로 보여야지 이걸 뭐 인용하기 위해서 빨리 하고 이런 어떤 그 보도는 사실은 좀 너무 추측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길어지면 길어져서 국가의 손해잖아요. 바로 그것도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예. 헌재 입장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이 아직 완전하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아베도 트럼프 만나러 가고 다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네.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예.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줘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 부분을 자꾸 끌고 가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39명 증인 신청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39명 증인을 신청해버리면 그 39명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면 한 명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상을 냅니다. 내게 되면 많이 하려면 2시간, 3시간 잡힌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만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보름 동안 해야 됩니다. 보름이라는 게 이게 기일을 15번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8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15번 더 한다 그러면 4월달, 5월달 갈 수 있다는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39명 지금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고 그 중에 뭐 조홍천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홍천 뭐 별의별 사람 다 들어 있는데 김장수 씨도 들어 있고요. 김장수 주중대사죠. 들어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강유론 재판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우리가 성명해 주려고 답변해 달라고 할 때 그때는 하지 않지만 지금 너무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래서 취지하고 들어보고 채택할 사람만 채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는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추인단에서는 했던 거를 지금 철회한 취소하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 늦추려고 한다고 보세요? 일단 3월 13일입니다. 이정미 대법관, 예.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만약 임기를 다 마친 다음부터는 7명이 돼요. 그러면 9명에서 6명과 7명에서 6명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명이 꼭 함께 6명이 돼야지만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7명 중에 1명이라도 뭐 2명이라도 아프다, 1명이라도 뭐 안 된다 이럴 경우는 심리조차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노렸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고영태 씨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이게 전과조회죠, 전과조회. 전과조회입니다. 네. 이제 범죄 경력조회라고 네, 얘기를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어떤 고영태라는 사람의 전과, 그러니까 범죄 경력을 조회해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범죄 경력 중에 뭐 이른바 얘기하는 무슨 파렴치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 내용 진술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 법 정신에는 안 맞죠. 아니 서로 이 사람이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진술한 거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상관이 있다고, 없다. 그 저 연결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단정짓는 건 그 자체가 무리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과 조회가 이제 뭐 기각됐습니다만은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주 파렴치한 범죄가 몇 개 나와버리면 일파만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죠.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가지고 39명 둘러본다. 상당히 많거든요. 39명을 증인 청구, 증인 신청을 했는 거하고 고영태 전가조회 해달라. 이게 결국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재판부에서 당연히 받지 않죠. 저걸 받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걸 해가지고 혹시라도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고 정말 재판부에서 그걸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가는 시간도 있을 뿐더러 그 사람의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지금 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39명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그중에 이제 2월 1일하고 7일 날 부를 증인들을 6명을 골랐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2월 1일 날은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윤민봉 이제 전 수석이었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2월 7일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다음 조성민 더 블루케이 대표.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헌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줄 걸로 봐요. 그러니까 39명 전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2월 7일 정도까지. 왜냐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39명이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니까 이 정도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 불러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올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오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타임 스케줄상으로는 2월 중순까지 했다가 수기 기간까지 고려하는 건데 만약 저 타임에서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이때까지 찾던 이제만 안 본 거니 맞아요.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헌법재판소 또 이제 소추인단에서 대응할지 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시간을 못 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석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 카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차은택 씨가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최순실과 고영태 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내연 관계로 추측이 된다. 또 예. 실질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어느 카페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앉아서 무엇인가를 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목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장면까지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글쎄요. 과연 뭐 최순실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차은택 씨가 오늘 증언한 게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증언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도 사실상 차은택 씨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싸워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 사실은 둘 관계가 하나의 어떤 그 조직 속에서 상하 관계 아닙니까? 회장이고 또는 뭐 부장이고 이런 상하 관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상하 관계가 싸웠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어떤 치정 관계가 아니면 싸웠다고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차은택 씨가 계속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강아지 때문이었다라고 또 해명을 한 어떤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적인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이런 어떤 표현을 하진 않았다. 오늘 폭로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에 감정이 실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일 수밖에 오늘 없을 것 좀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차은택 씨가 자기 오라고 불러서 고영태가 불러서 갔더니 아침에 일하는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연의 관계처럼 보여졌다. 내연의 관계다 하고 단정짓진 않았어요. 그다음 먼저 두 번째 얘기한 게 고영태가 최순실이하고 헤어진 이후에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 뭐 이런 얘기 또는 최순실이 지시를 받고 고영태가 그 정유라를 미행했었다. 정유라가 그 남자 만난다고 최순실이가 뭐 조폭 동원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거의 확신에 차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두 사람이 고영태와 최순실이
내내 관계인 걸로 추정이 됐다.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 두 사람 간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차은택이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확인시켜주는 선까지 왔다는 게 뭐 있는 근데 거죠. 저는 뭐. 잠깐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차은택 입장에서는 고영태죠.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에 저는 정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고영태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많은 일을 해먹은 사람이다. 그래서 라고 하는 걸 얘기를 얘기하는. 했다. 근데 자기는 사실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차은택 입장에서는 그렇죠. 데뷔를 시키는 거죠. 자기는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CF 감독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발탁이 된 거지 고영태처럼 무슨 이런 내연 관계로 의해서 온 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출석이 중요합니다. 언젠간 오겠지만 고영태가 오게 되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바로 또 공격이 가능해요. 차은택도 뭐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실은 재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없는 거 다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차은택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태가 한번 나오는 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지금 어째 보면 저 얘기를 함으로써 고영태 입장에서는 명예적으로 많이 실추가 많이 됐습니다. 본인이 지금 숨어 있고 언젠간 나온다 그러지만 나오게 된다면 무슨 말 하게 될지 그 말은 정말 핵폭탄 같은 발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근데 좀 생각합니다. 씁쓸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뭐 변호사 박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고영태 씨도 나와갖고 서로 폭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폭로 자체도 사실은 본류와는 무관한 문제다. 글쎄요. 왜냐하면 예.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예. 더군다나 무슨 최순실 씨의 어떤 여죄를 묻는 그런 공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건 박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준거 여부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문제인데 마치 차은택 씨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완전히 거의 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걸 또 따져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그건 무관한 문제라는 흥미 위주로 사실 또 흐를 가능성이 근데요, 예를 들면은 차은택 씨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최순실이 특정 폰으로 전화가 오면 모두 나가라는 거였는데 통화를 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추정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정이에요. 추정. 예. 그러니까 이건 차은택 씨도 오늘 주로 추정만 얘기를 해요. 예, 주로 추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좀 귀추가 좀 주목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차은택이가 한 얘기가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사실이라면 향후 최순실이가 숨기고 싶은 그 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김종 전 차관도 출석을 했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민석 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정유라 지원은 직접 언급했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 예? 가장 중요한 어떤 발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김종 차관이 사실은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의 예. 어떤 증언들이 사실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김종 차관이 오늘 박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는 체육계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또는 문화의 융성을 때문에 미르재단을 지원하라고 했지 직접적으로 한두 사람 또는 한 기업을 내가 지원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뒤집는 결과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다시 이야기가 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일가를 돕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에서 최순실을 지원한 것도 대통령이 압력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갖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예. 대통령의 어떤 엄호든 아니면 지시든 지원이든 이런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